오늘은 10월 7일이고요. 똑같은 옷을 입고 또 다른 병원에 면접을 보러 왔어요.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부장님이 지금 올라와도 된다고 해서 면접 보러 갈 거고요. 언제나 면접은 살짝의 그 긴장은 있지만 잘하고 올게요. 요양병원 면접을 한 군데 더 보고 왔어요. 원래는 첫 번째 그 면접 봤던 데가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비교는 필요할 것 같아서 갔거든요. 근데 집에서 가는 교통편도 좀 힘들기도 하고 딱 가자마자 그 느낌이 왔어요. 아, 여기 진짜 힘들겠다. 왜냐면 제가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의료진들, 뭐 의료진이라고 해봤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였겠지만 너무 바쁘니까 외부인이 와도 별 신경을 안 쓰는? 왜냐면 일이 너무 바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 분위기가 쫙 느껴졌고 병동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바쁨이라는 게 제 몸에 그냥 그대로 덮여져가지고 아, 여기 좀 바쁘겠다 하는 그 첫 번째 첫 인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. 근데 첫 번째 봤던 요양병원이랑 다르게 여기는 간호부장님이랑 그리고 수간호사 쌤이 같이 계셨어요. 그래서 이제 두 분 앞에서 면접을 받고 사실 면접이라고 하면 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와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아, 우리 병원은 이런 병원이야. 우리 병원은 이런 거 해야 돼. 요런 것도 해야 되고 너가 들어오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.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? 라고 오히려 너 이런 거 견딜 수 있니? 라는 걸 오히려 반문하는 것 같았고 저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결정했어요, 방금. 그래서 부장님한테 문자를 드렸더니 바로 전화 와서 제 옷 사이즈 물어보시고 언제부터 출근 가능한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건 10월에 원티드 언제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원티드 반영 잘 되나 봐 해서 10월에 제가 결혼식이 몇 번 있어서 그때 원티드 원한다고 얘기를 하려고요.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도 쳐야 되니까 평일에도 몇 번 원티드를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이제 진짜 입사 결정을 했는데 대학병원 입사할 때랑 진짜 다르게 초스피드로 입사할 수 있는 요양병원. 그렇다고 요양병원 취업이 쉬운 건 아니에요. 모든 요양병원마다 그 환자들의 입원하는 환자들도 다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조건들도 다 다를 거니까 참 취업이라는 게 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며칠 동안 제가 검색하고 또 여러 조건들을 따져봤었을 때 급여가 조금 낮긴 해도 저는 이 병원에서 일하기로 결정을 했고 기존에 있는 그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요양병원은 오늘 봤던 데보다 연봉이 200 정도 적어요.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의 바쁨으로 일을 할 바에는 그 연봉 200만 원을 제가 연애 200을 다른 루트로 더 벌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만큼 제 가치를 높여야 되고 다른 수익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받자고 너무 제 몸을 혹사시키고 싶진 않았어요. 이런 거 보면 저는 임상에 대한 그리움이 많다고 생각되기보다는 여전히 제 몸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환자 간호, 암 환자들을 간호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제가 더 중요한 거죠.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위선자인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면접 오랜만에 두 건 다 보고 왔고 이렇게 영상을 남겨야 저의 생생한 후기가 담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시켰어요. 오늘은 조금 공부를 했지만 저녁에는 제가 정말 친한 친구랑 만나서 간만에 얘기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취준하면서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났는데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성리단길에 친구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. 오늘 병원 면접을 받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스타트업 퇴사했었을 때 중요한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거, 안정성이 제 삶에서 중요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. 왜냐면
공기업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그 장기전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가려면은 제 삶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제가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취준생활을 태어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이 길 말고 다른 길 없나?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자꾸 피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제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돌이켜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달밤 런닝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. 생각이 많아지거나 좀 갑갑할 때는 러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파이팅! 공기업 준비를 3개월 정도 해보고 포기하는 건 너무 나약한 생각일까요? 모르겠어요. 그렇게 자격증 따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루트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걸로 뾰족한 걸로 돈을 벌 수는 없는 걸까 하는 고민이 공존합니다.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다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한 곳만 바라보고 달릴 수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요. 막 내가 거기를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엄청 간절하지가 않으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방황도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자격증은 따야겠고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. 오늘은 아침에 컴활 공부하러 스터디 카페 갔다가 이제 한 이틀 뒤면 저 진짜로 일을 하러 가거든요. 그것도 무료 간호사로.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지고 또 들어가면 듀티 근무라고 해서 간호사들은 데이, 이브, 나이트 이렇게 3교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데이 킵, 이브닝 킵 이렇게 해서 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 교대 근무가 되게 부담스러웠었거든요. 인수인계 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제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배우고 싶고 어디 활동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규칙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매달 저의 그 시간표는 달랐거든요. 듀티가. 그러니까 쉬는 날이 일정하지 않아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바꿔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 일을 평생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을 시도하기 위해 한 단계 거쳐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좀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남들이 그래도 부러워할 만한 대학병원에 있다가 한 3년 6개월 있다가 저는 대학교 말고 고등학교 때부터 경영이나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어요. 그래서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싶었었는데 성적이 잘 맞지가 않아서 급하게 이제 간호학과라는 엄청 생뚱맞은 제가 생각을 거의 해본 적 없는 그런 과를 선택을 해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생활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밴드 활동한 거랑 그리고 춤활동, 댄스 동아리 들어간 게 제 대학교 생활에 있어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에요. 그래서 방황하다가 그때도 1년 휴학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3년 반 정도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저만의 것을 하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쇼핑몰을 1년 정도 합니다. 많이 막 유행했었어요 그때. 그래서 한 2020년 정도에 쇼핑몰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스타트업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어요. 그 스타트업의 수평적인 문화란 무엇일까? 항상 성장한다는 건 어떤 걸까? 그리고 내 주변에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건 어떤 걸까? 이런 게 엄청 궁금했고 문화가 궁금했고 그래서 운이 좋게도 대표님과 연이 닿아서 실버케어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일했어요.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는 그냥 혼자서 야근을 자처할 정도로 너무 비전에 마음이 두근거렸고 그리고 꼭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. 이걸 꼭 이뤄내고 싶었었는데 점점 이제 1년 지나고 한 2년이 다 돼갈 때쯤 제가 이 조직 내에서 저한테 맞는 역할을 못 찾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CX 매니저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서비스 운영 매니저, CX 매니저로 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나?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NO인 거예요. 그러면 이 회사에서 제가 계속 성장해야 회사도 발전하는 건데 제가 정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빨리 나와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직군으로 가야겠다. 그리고 사무직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인상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 있었거든요. 근데 친구들은 이게 인상이 미화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 간호사로서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갈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종 목표는 지금은 공기업 준비하는 게 목표긴 한데
그거 하나만 바라보기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그거 합격하기 전까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거예요. 그렇게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 마음이 좀 덜 힘들 것 같아서 최종 목표를 공기업 취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,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 모두 진짜 파이팅입니다. 저도 좀 마음이 힘들지만 파이팅 해볼게요.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제가 좀 마음이 침체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건드려보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찾으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요거 했다가 포기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시간만 흐른 거 아닌가? 결국엔 돌고 돌아서 요양병원을 가게 됐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쭉 내려간 것 같은 거예요.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점점 제 삶이 나아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. 이것저것 도전하다 보니까 뭔가 서울에 있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천직에 대한 환상이 있고 일은 일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걸 찾는 사람은 드물잖아요. 그래서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은 간과한 채 진짜 내가 잘하고 가슴 뛰는 일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.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좋게 말하면 도전이고 안 좋게 말하면 방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그래도 저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은 그냥 집이랑 가까운 작은 병원에 가는 거지만 너무 기죽지 않고 잘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그래서 간호사 면허증이랑 통장 사본이랑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서류 뽑고 왔어요. 진짜 오랜만에 면접 보고 또 입사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. 다시 일해야 되니까. 그래도 다시 통장에 돈이 찍힐 거 생각하면 힘이 나기도 합니다.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40분이고요. 6시 40분이고 오늘 첫 출근 날이라서 일찍 나왔습니다. 제가 신규가 된 마음으로 오늘 파이팅해서 한번 근무를 해볼게요. 와, 사자머리. 오늘 지금 이브닝 출근하고 있고요.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출근길이 너무 힘듭니다. 오늘도 열심히 하고 올게요. 오늘 퇴근했고요. 아직은 트레이닝 기간이라서 칼퇴할 수 있어요. 칼퇴할 수 있을 때 칼퇴하려고 이거는 간호사들 이런 차트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인계장이랑 같이 들고 다닙니다. 아직 공부해야 하는 안 요양병원 신규라서요.